강재인이 별장을 성공적으로 되찾고 모두를 내쫓았다. 황기찬 가족은 모든 것을 잃고 노숙자가 되었다. 강재인은 긴 혼수 상태에서 깨어났다. 병실의 차가운 공기 속 그녀의 눈빛은 흐릿했지만 그 안에는 숨겨진 날카로운 빛이 스쳤다. 그녀는 모든 것을 잃은 듯 보였지만 사실 그녀의 기억은 완벽했다. 황기찬의 배신, YL그룹을 둘러싼 음모, 그리고 강규철 회장이 남긴 녹음기의 존재까지. 제인은 단 한순간도 잊은 적 없었다. 그녀는 복수를 위해 완벽한 연극을 시작했다. 기억을 잃은 척 순진한 얼굴로 황기찬을 바라보며 그의 손을 잡았다. 그 순간 기찬의 눈에는 안도감이 스쳤다. 그는 제인의 기억 상실이 자신의 죄악을 영원히 묻을 기회라고 믿었다. 하지만 그는 몰랐다. 제인의 연기는 그의 파멸을 위한 첫걸음이었다. 기찬은 대담한 결정을 내렸다. 그는 제인을 자신의 저택으로 데려갔다. 그곳에는 그의 현재 아내 강세리와 그들의 복잡한 가정이 있었다. 세리는 제인의 등장에 경악했지만 기찬은 단호했다. 제인이 기억을 잃은 지금 그녀를 곁에 두고 녹음기의 행방을 추적할 계획이었다. 세리는 질투와 불안으로 몸서리쳤지만 기찬의 계획에 동참하며 제인을 감시하기로 했다. 제인은 저택에 발을 들이며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기찬과 세리의 의심을 풀기 위해 과거의 자신으로 돌아갔다. 사랑스러운 아내, 따뜻한 가족의 일원. 그녀는 매일 아침 정성스레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저녁이면 풍성한 식탁을 차렸다. 기찬은 그녀의 헌신에 점점 더 방심했고 세리조차 제인의 순수한 행동에 의심을 거두기 시작했다. 제인의 연기는 완벽했다. 저택 안의 모두가 그녀가 정말로 기억을 잃었다고 믿었다. 그러나 제인의 마음속에는 복수를 향한 불길이 타오르고 있었다. 그녀는 기찬이 숨긴 강규철 회장의 녹음기를 찾아야 했다. 그 녹음기는 기찬의 모든 죄악 공금 횡령, 부패, 그리고 교통사고 뺑소니까지를 폭로할 결정적인 증거였다. 제인은 기찬의 일상을 면밀히 관찰하며 그의 약점을 파고들었다. 그녀는 기찬이 늘 소중히 다루는 노트북에 주목했다. 그는 그 노트북을 항상 곁에 두었고 심지어 잠을 자는 동안에도 방 안에 두었다. 제인은 그 안에 모든 비밀이 숨겨져 있음을 직감했다. 결정적인 순간은 저녁 식사 시간에 찾아왔다. 제인은 식탁에 정성껏 준비한 요리를 차렸다. 고소한 향기가 저택을 가득 채웠고 기찬과 세리, 그리고 그들의 딸은 아무 의심 없이 식사를 즐겼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제인이 요리에 강력한 수면제를 섞었다는 사실을. 식사가 끝난 후 저택은 고요에 잠겼다. 기찬과 세리는 소파에 쓰러져 깊은 잠에 빠졌고 그들의 딸도 방에서 잠들었다. 제인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일어섰다. 그녀의 눈빛은 사냥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날카로웠다. 제인은 기찬의 서재로 숨어들었다. 그녀는 서랍과 책장을 샅샅이 뒤졌지만 녹음기는 어디에도 없었다. 시간이 촉박했다. 기찬이 언제 깨어날지 몰랐다. 그녀의 시선은 책상 위의 노트북으로 향했다. 제인은 떨리는 손으로 노트북을 열었다. 비밀번호는 그녀가 기찬의 습관을 관찰하며 알아낸 것이었다. 화면이 켜지자 그녀는 숨을 멈췄다. 그 안에는 기찬의 모든 죄악이 담겨 있었다. 공금 횡령의 증거, YL그룹의 비자금 내역, 그리고 그가 저지른 뺑소니 사고의 CCTV 영상까지. 제인은 재빨리 데이터를 USB에 복사했다. 그녀의 심장은 터질 듯 뛰었지만 그녀는 단 한순간도 흔들리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세상은 뒤바뀌었다. 제인은 녹음기와 노트북의 데이터를 언론과 경찰에 공개했다. YL그룹의 부패와 기찬의 범죄가 만천하에 드러났다. 기찬은 순식간에 모든 것을 잃었다.
그의 주식은 폭락했고 경찰은 즉시 그를 체포했다. 세리는 충격에 휩싸여 저택에서 울부짖었지만 제인은 차갑게 그녀를 바라보았다. 이 집은 이제 내 거야. 제인은 단호한 목소리로 선언했다. 그녀는 YL그룹의 경영권을 되찾았고 저택의 주인이 되었다. 기찬의 가족은 쫓겨나듯 집을 떠나야 했다. 그들은 한순간에 거리의 노숙자로 전락했다. 기찬과 세리가 감옥에서 절망에 빠졌고 제인은 저택의 창가에 서서 먼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승리의 빛이 깃들어 있었지만 가슴 한편에는 깊은 슬픔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가족을 잃은 상처를 안고 있었지만 복수를 완성한 지금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몰랐다. 어둠 속에서 또 다른 그림자가 그녀를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김도윤이었다. 그는 제인이 기억을 잃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녀의 복수를 묵묵히 지켜봤다. 그의 눈에는 사랑과 고통이 뒤섞여 있었다. 제인의 승리는 끝이 아니었다. 새로운 전쟁이 다가오고 있었다. 강제인은 저택의 창가에 서서 끝없이 펼쳐진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승리의 빛으로 반짝였지만 그 안에는 가족을 잃은 깊은 상처가 여전히 아물지 않은 채 남아 있었다. YL그룹의 경영권을 되찾고 황기찬을 무너뜨린 그녀는 이제 저택의 새로운 주인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가슴은 복수의 달콤함 속에서도 공허함으로 떨렸다. 그녀는 복수를 완성했지만 잃어버린 가족과 과거의 따뜻했던 순간들은 되돌릴 수 없었다. 제인은 창문을 닫고 몸을 돌렸다. 그녀는 새로운 시작을 준비해야 했다. 그러나 그녀는 몰랐다. 어둠 속에서 그녀를 지켜보는 그림자가 있었다는 사실을. 김도윤이었다. 그의 눈에는 사랑과 고통, 그리고 말할 수 없는 비밀이 얽혀 있었다. 제인의 승리는 끝이 아니었다. 새로운 전쟁의 서막이 열리고 있었다. 도윤은 제인이 기억을 잃지 않았다는 것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 그녀의 연기가 얼마나 치밀하고 완벽했는지 그는 그 누구보다 잘 이해했다. 그는 제인이 황기찬의 저택으로 들어가 복수를 준비하는 동안 그림자처럼 그녀를 지켜봤다. 도윤은 제인을 구하고 싶었지만 그녀의 결심이 얼마나 단단한지 알기에 한 발짝 물러서 있었다. 하지만 이제 기찬이 무너지고 제인이 승리한 순간 도윤은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다. 그는 제인에게 다가가야 했다. 그녀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위협이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이다. 저택 밖, 거리의 어둠 속에서 강세리는 딸을 안고 초라한 여관방에 몸을 웅크리고 있었다. 기찬이 체포되고 모든 재산을 잃은 그녀는 이제 갈 곳 없는 신세였다. 세리의 눈에는 분노와 절망이 뒤섞여 있었다. 그녀는 제인을 증오했다. 제인이 그녀의 모든 것을 빼앗았다고 믿었다. 하지만 세리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기찬의 비밀 계좌에 숨겨진 마지막 돈을 찾아낼 계획이었다. 그 돈은 기찬이 YL그룹의 비자금을 빼돌려 해외에 숨겨둔 것이었다. 세리는 제인을 다시 무너뜨리기 위해 그 돈을 손에 넣어야 했다. 그녀는 딸에게 속삭였다. 어둠 속에서 그녀의 목소리는 독사처럼 날카로웠다. 제인을 향한 복수의 불씨가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다. 한편 제인은 저택에서 YL그룹의 재건을 시작했다. 그녀는 강규철 회장의 뜻을 이어받아 회사를 투명하고 정의롭게 운영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앞에는 예상치 못한 장애물이 놓여 있었다. YL그룹의 이사회는 제인의 복귀를 환영하지 않았다. 그들 중 일부는 기찬과 손을 잡고 부패에 가담했던 인물들이었다. 그들은 제인이 녹음기를 공개하며 기찬을 무너뜨린 것에 분노했고 그녀를 제거하려는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다. 이사회의 중심에는 최문수라는 인물이 있었다. 그는 기찬의 오랜 동료이자 YL그룹의 부패를 설계한 장본인이었다.
문수는 제인이 복귀한 지금 그녀가 과거의 비밀을 더 파헤칠까 두려웠다. 그는 비밀리에 세리와 접촉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이용하려 했지만 같은 목표를 공유했다. 제인을 영원히 무너뜨리는 것. 제인은 이사회의 적대적인 태도를 감지했지만 겉으로는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그녀는 강규철 회장의 녹음기를 다시 들으며 그의 마지막 메시지를 곱씹었다. 녹음기에는 기찬의 범죄뿐 아니라 YL그룹 내부의 더 깊은 부패를 암시하는 단서가 있었다. 제인은 그 단서를 따라 비밀 문서를 찾기 시작했다. 그녀는 회장의 옛 사무실, 이제는 먼지가 쌓인 방으로 들어갔다. 그곳에서 그녀는 벽 뒤에 숨겨진 금고를 발견했다. 금고를 여는 순간 그녀의 심장은 터질 듯 뛰었다. 그 안에는 기찬과 문수가 연루된 부패의 증거, 그리고 강 회장의 죽음에 얽힌 또 다른 비밀이 담겨 있었다. 강 회장의 죽음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그의 차를 조작했다는 증거였다. 제인이 금고의 문서를 손에 쥔 순간 저택의 어둠 속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숨을 죽이고 뒤를 돌아보았다. 그곳에는 도윤이 서 있었다. 그의 얼굴은 어두웠지만 눈빛은 그녀를 향한 걱정으로 가득했다. 도윤은 제인에게 다가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경고했다. 제인은 그의 눈에서 진심을 읽었지만 동시에 그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음을 직감했다. 도윤은 제인에게 모든 진실을 말할 수 없었다. 그가 아는 비밀은 제인을 더 큰 위험에 빠뜨릴 수 있었다. 그는 YL그룹의 부패가 단순히 기찬과 문수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 뒤에는 더 거대한 세력이 있었다. 국제적인 자금 세탁 네트워크와 연관된 그림자였다. 한편 세리는 기찬의 비밀 계좌를 추적하며 해외로 연락을 취했다. 그녀는 기찬이 거래했던 어둠의 조직과 접촉했다. 그들은 제인이 YL그룹을 장악한 것에 분노하며 그녀를 제거할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세리는 그들에게 제인의 위치와 저택의 구조를 넘겼다. 그녀의 눈에는 복수를 향한 광기가 번쩍였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다. 자신이 거래한 조직이 그녀를 배신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세리를 이용해 제인을 제거한 뒤 그녀마저 처리할 계획이었다. 저택 안에서 제인은 도윤과 함께 금고의 문서를 분석했다. 문서에는 YL그룹의 비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간 흔적과 기찬이 연루된 국제적인 범죄 네트워크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제인은 충격에 휩싸였다. 그녀의 아버지, 강규철 회장은 이 네트워크를 폭로하려다 목숨을 잃은 것이었다. 제인은 복수를 넘어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꼈다. 하지만 그 순간 저택의 전등이 깜빡이며 어둠이 찾아왔다. 창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제인은 본능적으로 몸을 낮췄다. 도윤은 그녀를 보호하며 문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저택의 문이 천천히 열렸다. 어둠 속에서 검은 그림자들이 스며들었다. 그들은 세리가 보낸 조직의 요원들이었다. 제인은 숨을 죽이고 도윤의 손을 꽉 잡았다. 그녀의 심장은 터질 듯 뛰었지만 그녀는 두려움에 굴복하지 않았다. 그녀는 금고의 문서를 품에 안고 도윤과 함께 서재의 비밀 통로로 몸을 숨겼다. 통로 안에서 그녀는 도윤에게 속삭였다. 그녀는 이제야 도윤이 자신을 얼마나 깊이 사랑하는지 깨달았다. 하지만 그 순간 통로의 끝에서 또 다른 발소리가 들렸다. 제인은 숨을 멈췄다. 그 발소리의 주인은 세리였다. 그녀는 저택에 몰래 잠입해 제인을 직접 처리하려 했다. 세리의 손에는 날카로운 칼이 들려 있었다. 그녀의 눈은 광기로 물들어 있었다. 제인은 도윤과 함께 통로를 빠져나가려 했지만 세리의 그림자는 점점 가까워졌다. 저택은 이제 전쟁터였다.
제인은 문서를 지키며 살아남아야 했다. 그녀는 아버지의 뜻을 이어 정의를 실현해야 했다. 하지만 세리의 칼이 그녀의 등 뒤로 다가왔다. 그 순간 도윤이 제인을 밀치며 그녀를 보호했다. 어둠 속에서 비명이 울렸다. 피가 바닥에 튀었다. 제인은 숨을 헐떡이며 도윤을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그는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안심시켰다. 저택 밖에서는 경찰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다. 백문수 형사가 도윤의 연락을 받고 저택으로 달려오고 있었다. 하지만 제인과 도윤은 아직 위험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세리는 여전히 그들을 쫓고 있었고 어둠 속의 조직은 저택을 포위했다. 제인은 문서를 손에 쥔 채 도윤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 대신 결의가 가득했다. 과연 제인은 이 위기를 벗어나 아버지의 마지막 뜻을 지킬 수 있을까? 도윤은 그녀를 끝까지 지킬 수 있을까? 그리고 세리는 자신의 복수를 완성할 수 있을까? 여왕의 집은 숨막히는 긴장감과 반전으로 가득한 전쟁터가 되었다. 다음 순간 모든 것이 뒤바뀔 것이다. 저택 밖에서 경찰 사이렌 소리가 메아리치며 어둠을 갈랐다. 백문수 형사는 김도윤의 다급한 연락을 받고 전속력으로 저택을 향해 달려오고 있었다. 하지만 저택 안은 이미 전쟁터였다. 강제인은 강규철 회장의 문서를 품에 안은 채 비밀 통로의 어둠 속에서 숨을 죽였다. 그녀의 손은 도윤의 손을 굳게 잡고 있었지만 그녀의 심장은 터질 듯 뛰었다.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 대신 아버지의 뜻을 지키겠다는 결의가 불타올랐다. 강세리는 날카로운 칼을 쥔 채 통로의 끝에서 그들을 쫓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복수와 광기로 번쩍였다. 저택을 포위한 어둠 속의 조직은 점점 더 조여오는 그물처럼 제인과 도윤을 압박했다. 여왕의 집은 이제 생존과 배신의 소용돌이로 휩싸였다. 제인은 문서를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움직였다. 비밀 통로의 축축한 벽을 따라 도윤과 함께 어둠 속을 헤쳐나갔다. 그녀는 문서에 담긴 비밀이 YL그룹의 부패를 넘어 국제적인 범죄 네트워크와 연결되어 있음을 알았다. 강 회장의 죽음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 그의 차를 조작한 배후에는 최문수와 기찬을 조종한 더 큰 세력이 있었다. 제인은 이 모든 진실을 세상에 드러내야 했다. 하지만 세리의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그녀의 그림자는 통로의 벽에 드리워져 마치 죽음의 예고처럼 다가왔다. 제인은 숨을 삼키며 도윤을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그녀를 지키겠다는 의지로 굳건했다. 갑작스럽게 통로 끝에서 폭발음이 울렸다. 어둠 속의 조직이 저택의 입구를 부수고 침입한 것이다. 그들은 세리가 넘긴 정보를 바탕으로 제인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다. 제인은 문서를 더 깊이 품에 안았다. 그녀는 이 문서가 자신의 목숨보다 소중하다는 것을 알았다. 도윤은 그녀를 끌어안으며 속삭였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제인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의 마음은 복잡했다. 도윤이 숨기고 있는 비밀이 무엇인지 그녀는 아직 알지 못했다. 하지만 지금은 그를 믿는 수밖에 없었다. 마침내 백문수와 경찰들이 조직의 요원들을 제압했다. 문수는 체포되었고 저택은 다시 고요 속으로 잠겼다. 제인은 숨을 헐떡이며 도윤을 끌어안았다. 그의 팔은 피로 젖어 있었지만 그는 그녀를 안으며 미소를 지었다. 제인은 문서를 백문수에게 넘기며 모든 진실을 세상에 드러낼 준비를 했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모르고 있었다. 도윤이 숨기고 있는 비밀이 그녀의 운명을 또 한 번 뒤흔들 것이라는 사실을. 여왕의 집은 이제 새로운 전쟁의 무대가 되었다. 과연 제인은 모든 진실을 밝혀낼 수 있을까? 도윤의 비밀은 무엇일까? 그리고 이 모든 비극의 끝은 어디로 향할까?